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 교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에 통합 측의 의견 반영을 촉구했고, 교회협은 논의 과정에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이 교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병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회피해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3일 오전 10시쯤 이 교주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자료를 방역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폐기한 혐의입니다. 또 100억 원대 자산을 배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발부가 검토되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1차 조사는 이만희 교주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중단됐지만 2차 소환 조사는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천지 피해자들은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산화되고 획일화된 신도 관리 시스템을 가진 신천지의 특성상 신도 명단과 부속기관 위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이만희 교주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신천지 조직 보호와 이만희 교주의 안위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였으며 지자체와 시민의 제도로 위장시설 및 위장단체, 위장교회 등이 알려지게 되어 추가로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피어는 또 신천지는 최근 신도들에게 소송 비용으로 49만 원씩을 내라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 등을 야기하는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신병 처리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등법으로도 불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9개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들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예장통합총회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의 활동에 통합 측의 의견 반영을 촉구했고, 교회협은 논의 과정에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자신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 전에 회원 교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NCC에서 총무님이나 또는 산하의 위원회나 인권센터나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실 때는 좀 기관들, 가입교단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셔서. 이홍정 총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실행위원회에서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먼저 논의와 합의, 협의회적 의사결정 과정은 창립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협의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총회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회원교단의 의견 수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 협의회적 의사결정 과정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지므로 협의회적 징조와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회연한에 즉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교회협의회 명칭을 떼어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권센터가 불편한 예장 통합을 염두에 둔 제안인 만큼 사실상 통합총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행위 안에서는 통합총회가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통합총회 파송위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면 되는데 정작 회의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홍정 총무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을 위임받아 파송된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 안에 장치된 협의회적 과정을 통해 합의된 입장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이홍정 총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소수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보호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초대 사무총장에 임마누엘 교회 이은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 회관에서 열린 초대 사무총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 장자교단 살림을 맡을 초대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겸손과 인내,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은철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저출산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때에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돼 두렵고 떨린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단과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참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집중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를 살펴보셨다고요? 네, 살펴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에 조사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네. 최근 3년간에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좀 편차가 큰데요. 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나눠보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던 비율이 7%였는데 비해서 공공기관은 그 2배 이상인 1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좀 유형을 분류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을 봤다고 하는 비율이 28%였고 네. 대학 20%, 국가기관 14%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민간기업보다는 위계질서가 더 엄격하고 그리고 좀 더 경직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성희롱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후유증도 겪고 있고 2차 피해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을 받은 분들한테 이런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응답이 47%였고요.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그 피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가 29%였고요. 근로 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가 21%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들, 남성들이 특별한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성희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여성이 직장에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는 또 2차 피해도 나타납니다. 네.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8%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2차 피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했다. 이 비율이 86%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비율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참으라 혹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좀 더 밝히 드러내고 그 피해를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2차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기관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통계가 있던데 서울시 여성 공무원이 성희롱을 목격한 비율 어느 정도나 나타났나요? 예, 그 지난 1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한 비율이 서울시 공무원 전체를 보면은 네. 24%였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많아요. 남성 공무원은 11%가 성희롱을 봤다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고요. 여성 공무원은 38%입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희롱도 남자가 보기에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여성은 그것을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희롱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우리의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교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 내 성희롱 실태 어떻습니까? 네, 교회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2018년도 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 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직장에서의 성희롱 목격 경험률이 11%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 내에서 그럼 성희롱을 누가 많이 그 가해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 성도가 45%였고요. 중직자 39%, 담임 목사 27%, 기타 목회자 25%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교회에서의 리더 그룹들이 이런 성희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씁쓸한 결과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성희롱 혹은 뭐 성폭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성희롱에 대한 그런 언행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하고 이런 성희롱적인 언행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인 동포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은 지난 3일 1차로 3만 장의 마스크를 멕시코와 몽골 등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냈으며 2차로 7만 장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등 80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편애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소수자도 사랑하셨다면서 성경은 혐오가 아닌 오직 사랑을 그리스도교의 길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 이후에 새로운 선교를 위한 신학적 관점과 목회적 대안을 보다 능동적,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북의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이삭교회의 남수호 목사가 새 담임 목사로 위임됐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와 전북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차반 전북추진위원회 박재신 대표회장은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계는 반대 서명운동과 각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그리고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삭교회는 정진선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남수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사랑이 많고 또 따뜻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하여서 청년 사역에 좀 더 큰 힘을 쏟고 싶습니다. 이 주변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교회 학교와 또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이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담임 목사로 위임된 남 목사는 사랑이 넘치고 지역과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 해안엔 최대 2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